정치가 그래요. 예. 이수진 의원 정치를 아예 안 할 건 모르겠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. 지금도 너무 멀리 갔던데. 이 상황은 참 잔인합니다. 안기령 앵커도 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. 아무 소식이 없어 그렇지. 선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. 예.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. 네. 저는 이맘때쯤 되면 선거 전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 상황은 참 잔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번에 컷오프되고 탈당 선언한 이수진 의원 있잖아요. 네. 법관을 끌고 와서 나경원과 싸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4년 전에 인재 영입됐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됐고 나경원 의원과 본선에서 싸워서 이겼죠. 그리고 큰 환호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섭섭함 저는 이해갑니다. 근데 또 한편 4년 전에 자신이 전략 공천됐기 때문에 당시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지금 자신처럼 눈물을 흘렸죠. 얼마나 잔인한 세계입니까? 그런데 친명은 살려고 비명은 죽인다. 이것도 그냥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것도 그 사례로 드러나죠. 이수진 의원은 누구나 친명으로 분류했어요. 네.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. 반면에 단수 공천된 많은 분들은 또 언론이 비명으로 분류했던 의원들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친명은 살려주고 비명은 죽인다는 건 다 그냥 언론 프레임이에요. 네. 안기령 앵커도 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. 아무 소식이 없어 그렇지. 이 잔인한 세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정치인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가 겉으로 보기보다 굉장히 격렬하고 굉장히 힘든 시험대예요. 최근에 가까이서 구경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더라고요. 여기 엄청난 복마전에 수많은 욕망들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. 보통 사람들은 대학 입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시험이잖아요.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네요. 근데 그 대입학원은 제가 한 20년 넘게 지켜본 바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. 대입은 공부한 걸 가지고 겨루는 거 아니에요. 국회의원 선거는 자신이 그때까지 이룩한 모든 사회적 성취와 개인의 인생과 서사, 전인격을 다 걸고 싸우는 겁니다. 그래서 낙선하면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 같은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. 실제 제가 본 많은 분들이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나름 자기 입지를 세우고 잘한다고 하는 인재들을 두루 모아서 4년에 한 번 경쟁시켜가지고 딱 300명 뽑잖아요. 네. 얼마나 치열한 경쟁입니까?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가치로 당선된 줄 알아요. 그리고 그 지역구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느껴집니다.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래요. 근데 실제로는 총선의 당락은 소속 정당이 90% 이상 결정하거든요. 네. 정당의 격차를 뛰어넘는 개인들이 간혹 있어요. 근데 그분들도 정당 지지율에 자기 경쟁력이 추가로 더해지는 겁니다. 네. 정당 자체를 뛰어넘는 개인은 총선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해요. 예,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럴 때도 이 충분한 서사가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. 대표적으로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이해찬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어요. 생각해보면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. 객이 와서 주인을 자른 거예요. 두 사람은 정치적 악연이 굉장히 깊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이 유일하게 지역구 출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대가 이해찬이었어요. 그래서 꺾어버렸거든요. 그 이후 김종인 위원장은 단 한 번도 지역구를 안 나갑니다. 네. 비례만 계속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김종인이 와서 이해찬을 컷오프해서 당시에 사과입니다, 뭐 복수다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. 더구나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이거든요. 그때가 문재인 당 대표에 가장 가까운 동지를 컷오프 시킨 겁니다. 네. 그때 이해찬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가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후보 모두를 꺾어버리죠. 그리고 복당합니다. 거의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해찬이라서도 있지만 그 컷오프가
부당하다는 인식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. 네. 서사도 있었고 그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은 정당이 90%를 결정합니다. 그런데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정당 기여도보다 자신의 가치 더 크게 보이죠. 과대 계상합니다. 스스로.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 임종석 전 실장 최근에 성동에 네. 출마하겠다고 하죠.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그리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은 16대 17대 그 지역에서 본인이 연속으로 당선됐던 지역구거든요. 그래서 그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는 아마도 제 짐작인데 거의 본인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재용 홍익표 의원이 불출마하고 네. 험지를 간다고 비운 자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그렇죠. 됐죠. 현역이 비운 자리는 자동으로 전략 지역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임 전 실장은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전략 공천한 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가치나 이상을 떠나서 임 전 실장의 요구를 그냥 받아주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스스로 전략 공천하겠다고 하는 걸 당연히 받아줘야 공평하죠. 당연히 그러기가 어렵죠. 네. 그래서 다른 지역 공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걸 두고 친명 헛소리. 본질은 이겁니다. 그렇게 십몇 년 전 지역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 당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했다. 그 얘기는 컷오프 됐다는 얘기예요. 네. 100이면 100 다 반발합니다. 그래도 당에 남느냐 아니면 탈당하느냐 다른 당으로 가느냐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아예 정치를 관두느냐 대응은 차이가 있지만 다 반발해요.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엄청난 전투 끝에 마침내 이긴 선거구에서 어느 날 4년 있다가 혹은 8년 있다가 당신 아웃 그러면은 못 받아들입니다. 그건 전 이해가 가요. 그래서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당후사라는 게 그래서 드문 거예요. 대표적으로 선당후사 하면 정청래 의원이죠. 그렇죠.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이해찬 전 대표 네. 컷오프 될 때 정청래 의원이 졸지에 컷오프가 됐어요.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.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인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더군다나 그 전까지 서로 사이가 좋고 막 의논하던 사이였다고 해요. 잘라버립니다. 그래서 모두들 격앙됐죠. 네. 윤석 씨. 안 그래도 객이 와서 마구 사람들 자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두들 다 무소속 출마하라고 그랬어요. 이런 경우 네. 드물거든요. 지지자들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라는 경우는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. 정청래 의원에게 모두들 탈당하라고 그랬고 탈당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때 보통은 탈당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기사를 찾아보니까 해외에 있는 지지자도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내가 한국 가서 도와주겠다. 근데 그때 정청래 의원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.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. 쓰러져 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.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한다면 지원 유세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컷오프 유세단을 만들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.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. 네. 네, 이혼은 왜 거기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. 대부분 분노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탈당하게 되고 할 말 못할 말 퍼붓게 되고 왜냐하면 자신의 전인격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. 이때는 아무런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. 최근에 컷오프 당한 노웅래 의원 네. 국회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어요. 당대표 회의실에 침낭을 들고 가서 뭐 단식 네.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이 밝혔습니다. 정도면 양반입니다. 정치가 그래요. 예. 이수진 의원 정치를 아예 안 할 건 모르겠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. 지금도 너무 멀리 갔던데.